네, 안녕하세요. 점프투 스프링부트 14회차 내용입니다. 자, 14회차는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4.9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다루게 되고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로그 관리, 도메인, 그다음에 HTTPS, 그리고 포스트그레 SQL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로그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용어인데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로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로그를 분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로그를 이제 하려면 또 세팅이 좀 필요한데요. 자, 어, 그래서 자, 서버 환경에서 로그를 이제 기록을 해볼 겁니다. 네. 이제 배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드 프로퍼티즈 파일에다가 이렇게 로깅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유지 기간. 그러니까 로그를 이제 항상 모든 걸 다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자체도 다 어떤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기록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정 보관 기간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로그 파일 하나에다 모든 걸 다 기록을 뭐 하지 않고 이제 뭐 파일의 그 크기를 지정을 해놓고 이제 이 크기가 넘어가면 또 뭐 새로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자, 그럼 파일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용량을 초과하거나 이제 아까 여기 뭐 100메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만들지. 네, 그리고 이제 로고를 기록할 때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시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몇 시, 언제, 몇 시 몇 분에 발생을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날짜, 시간, 형식을 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포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코드를 잠깐 보시면 여기 네, 그 배포용 그 프로퍼티즈 파일에다가 이렇게 로깅을 위한 내용을 작성을 하고 빌드.gradle의 그래들의 이제 0.0.3 버전으로 교재에서는 버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배포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 내용을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모바일 엑스텀을 이용해서 start.sh 파일을 자, 요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그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해서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리고 기존 로그 파일은 rm 명령어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를 했다가 다시 재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로그스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그냥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기에서 네, 로그스라는 폴더에 sbb.log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라고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그 사용자, 개발자가 코드를 이제 직접 작성해서 이제 로그를 또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코드상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라미터를 넘기거나 어떤 뭐 로그인을 하거나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왜 실행이 제대로 안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 뭐 가장 또 쉬운 방법은 그 시스템 아웃 프린트 요거를 찍어보는 게 가장 뭐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시스템 아웃을 찍는 방법은 그 개발 중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행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서버가 운영 중에는 일일이 시스템 아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로그. 뭐 개발 중에서도 로그를 많이 사용하라고 요즘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시스템이 운영 중에는 반드시 로그를 기록해야만 그 기록을 확인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그.info라고 해서
뭐 페이지 값, 그다음에 키워드 값 요것들을 이제 찍어보는 로그를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해봤는데 그 이제 그 종류가 있습니다. 로그의 종류. 그래서 트레이스부터 네, 파탈까지 네, 이렇게 6단계의 로그가 있는데요. 이제 요게 가장 이제 심각한 가장 뭐 가장 심각한 수준의 그런 로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1단계가 가장 뭐 무난한 그런 로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파일에다가 로깅 레벨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에는 지금 따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급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요거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인포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로그 기록이 인포부터 그 이상의 로그들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스 단계와 디버그 단계에 있는 그런 그 로그들은 이제 별도의 그 기록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정한 그러니까 소스에서 만약에 여기를 로그.트레이스 또는 로그.디버그로 해서 뭔가를 남겨 놓으면 이제 그 로깅 레벨을 인포로 설정했을 때는 걔네들은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포보다 높은 뭐 원, 에러, 파탈 이런 것들만 이제 얘네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로그들이 기록이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도메인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자, 도메인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 IP로 이제 계속 접속을 했었는데 뭐 보통의 웹사이트들은 다 뭔가 문자로 되어 있죠. 뭐 구글.com, 네이버.com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메인. 자, 그래서 이런 도메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뭐 잘 판단을 해서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또 써 있는 것처럼 연간 뭐 몇만 원, 2, 3만 원씩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상황에 맞게 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도메인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없는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없는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whois.kr이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을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다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whois 사이트 네, 뭐 구글에다가 whois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되고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 네, 저자분의 이제 그 주소인 요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 중인 거는 이렇게 정보가 다 보여집니다. 네, 정보가 다 보여지고요.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네, 요 주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요거는 사용 중이지 않은 주소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하고 싶은 주소가 있다면 여기서 검색을 해보고 사용이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 네,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면은 이제 그 도메인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구입하는 그 사이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저자분께서 하신 그 가비아라는 사이트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뭐 그 검색해서 가비아라고 해서 검색해서 들어와 보시면 되고 여기서 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자, 이 주소는 이미 등록된 도메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들을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요 부분들이 좀 다른 거죠. 네, .kr은 없는데 뭐 co.kr은 사용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소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네, 금액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도메인을 이제 구입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거를 AWS에서 네,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이트 세일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도메인 및 DNS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거기서 이제 DNS 영역 생성에서 네, 요 DNS 영역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한 그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은 네, 이제 요 그 도메인 이름의 DNS 영역이 생성이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잘 찾을 수 있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할당 탭을 클릭해서 할당 추가라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리소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선택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할당 버튼을 클릭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이 할당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도메인을 구입한 사이트에 가셔서 이제 네임 서버 주소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있던 요 네임 서버 요 값을 차례차례 등록을 해주면 도메인 등록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네, 가비아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적용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메인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웹 서버 자, 그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있는 SBB 그 파일에 가서 네, 요 부분을 로컬 호스트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한 도메인 이름으로 네,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를 다시 재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엔진엑스를 다시 재시작을 해서 이제 이 도메인으로 접속이 가능해지는지 네,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HTTPS로 전환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은 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제 주의요함, 뭐 이런 식의 이제 경고 메시지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성이 없다, 뭐 이런 의미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네, 좀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작업을 이제 하려면, 네. 이제 무료로 SSL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이제 레츠 인크립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제 터미널에서요. 네, 서버 터미널에서 이제 요걸 설치를 먼저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인증서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네. 그리고 자, 설치를 하고 나서 자, 이제 요 명령어를 쳐서 네, 인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네. 인증서를 발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본인의 그 사이트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증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SBB 파일 그 사이트 어베일러블의 SBB 파일에서 네, 이렇게 그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 아무래도 편집기를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띄어쓰기라든지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네, 작성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엔진엑스 설정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요 엔진엑스를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해서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요청은 443번 포트로 이제 리다이렉트 되는 그런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 4.3절에서 진행했던 그 방화벽 해제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네, 요 내용으로 네, 방화벽을 또 규칙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규칙 추가를 해서 요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주소를 요렇게 HTTPS로 요즘은 뭐 모든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들은 다 요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소로 접속을 해 보시면은 네, 이제 경고 메시지도 사라지고 네, 접속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연습용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그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그레 SQL을 좀 사용을 해서 네, 서버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부분은 이제 그 JPA를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설정이 굉장히 간단하게 네, 금방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트그레 SQL을 이제 그 AWS에다가 또 설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라이트 세일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탭으로 가서 네,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나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포스트그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버전은 그냥 그 하시는 시점에 네,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리전은 서울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그레를 선택을 하고 네, 여기서도 이제 플랜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15달러짜리로 네, 첫 세 달 무료로 사용을 가능한 요 플랜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B 부분은 뭐 도메인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DB는 따로 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도메인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네, 요 DB는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소스 이름에는 데이터베이스 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면은 요것도 이제 처음에 인스턴스 생성하던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요 DB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니까 여유 있게 어, 좀 기다렸다가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사용 가능 상태가 되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상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엔드 포인트 및 포트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여기 요 정보를 이제 조금 뒤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용자 이름과 그다음에 암호, 데이터베이스 주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생성을 마쳤다면은 이제 서버 터미널에 또 다시 접속을 해서 그 포스트그랩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합니다. 먼저. 네. 자, 요거를 설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 포스트그레 SQL에서 지원하는 그런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SBB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create DB SBB.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유저네임, 네, 유저네임은 아마 DB 마스터 유저 거의 동일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든 그 엔드포인트 주소, 네, 그 주소 값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암호를 물어보게 되는데, 네, 암호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 암호는 여기서 만들었을 때 그 암호 값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암호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build.gradle 파일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H2를 연결하는 그 디펜던시를 지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PostgreSQL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build.gradle에서 요렇게 네,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잊지 마시고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를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배포용 그 설정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접속 정보를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JPA 부분도 이 부분을 그 포스트그레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소하고 암호 값은 그 앞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그 엔드포인트 주소와 또 여러분들의 그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에도 있지만 요 꺽쇠도 다 지우셔야 돼요. 꺽쇠도 다 지우시고 그냥 요 자리에 그냥 주소 값을 붙여넣고 여기에는 암호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설정을 마치고 나면은 배포 파일을 또 다시 만들어서 배포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그 파일질러로 파일을 올리고 이제 시작을 다시 해서 서비스를 한번 재시작해 보시면은 아마 이제 기존에 뭐 글 목록이 있었던 거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DB가 바뀌었기 때문에 초기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DDL 오토 부분을 밸리데이트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밸리데이트. 여기 보시면은 그 JPA 부분에 여기 DDL 오토 부분을 업데이트로 하고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밸리데이트로 수정을 하는 걸 이제 뭐 권장한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DB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GUI 프로그램으로 PG 어드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여기 라이트 세일 페이지에 와서 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를 이제 퍼블릭 모드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그 화면으로 들어와서 네트워킹에서 퍼블릭 모드를 일단 활성화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웹사이트 pgadmin.org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pgadmin을 설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이트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gadmin이라는 사이트, 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링크를 들어가서 뭐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는 여기는 뭐 맥, 윈도우 모두가 다 제공이 되니까 어, OS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Add New Serv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BB라고 입력을 하고, 자, 여기 커넥션 정보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서버의 DB 서버의 주소, DB 서버 주소입니다. DB 서버 주소, 포트, 그 다음에 여기 유저네임, 그 여러분들이 AW 그 라이트 세일에다 만든 그 유저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렇게 입력을 해서 세이브를 하고 커넥션을 하시게 되면은 다 이렇게 접속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속을 해서 뭐 여기서 뭐 따로 데이터를 넣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테이블을 조회한다든지 뭐 테이블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고 테이블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JPA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변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뭐 원래 JPA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그 따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테이블도 다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쿼리도 다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JPA는 그 설정만 바꿔주고 뭐 일부 이제 엔티티 클래스에서 약간 이제 그 DB마다 약간 특성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잘 반영을 하면은 DB 변경이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